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5월 14일 오후 1시를 넘어섰습니다. 이 안보 문제, 군사 문제에 관해서 정부 당국자가 이야기할 때는 국민들이 알아듣기 쉽게 분명하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정치인처럼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왜냐? 그 이야기를 군인들이 듣고 있습니다. 총 잡은 군인들이 듣고 있어요. 애매모호한 이야기를 하면은 어느 방향으로 총을 쏴야 될지 모르게 됩니다.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정치는 그러나 외교관은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지난 4일 북한이 원산 근방에서 미사일을 쐈을 때, 단거리 미사일을 쐈을 때 국가안보실장, 국방장관, 국정원장, 국가안보실 1차장, 관계관들이 위기관리센터에서 모여가지고 성명서를 하나 내놓았습니다. 청와대 대변인 고민정 이름으로 나온 겁니다. 정부는 북한의 이번 행위가 남북 간 9.19 군사합의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매우 우려하고 있으며 북한이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중단한 것을 촉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때만 해도 단거리 발사체라고 했습니다. 단거리 발사체. 자, 그 다음 7일 최현수 국방대변인은 국방부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 단거리 발사체 발사가 9.19 군사합의 위반인가라는 질문에 북한에 대해 군사적 긴장 행위, 고조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군사합의에 명확히 조항으로 되어 있지는 않아 위반은 아니다라면서도 합의 취지에 어긋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합의 취지에 어긋나면은 위반이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거? 위반은 아니면 아니다. 그런데 합의 취지에 어긋난다? 형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위반 취지에 어긋난다? 형법 조항에 위반. 그럼 이거 처벌해야 되는지 안 처벌해야 되는지도 모르게 되는 것 아닙니까? 더구나 국민 전체의 생명이 걸려있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장난을 하고 있는데 드디어 그 며칠 뒤에 있었던 KBS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설명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탄도미사일 가능성이 있으면 문제가 예를 들어서 유엔 결의안 위반이다. 이런 해석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사안 아닙니까? 기자가 물었더니 문재인 대통령 답은 일단 유엔 안보리 결의는 북한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겨냥한 것이었습니다. 그 이전에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는 문제 삼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유엔 안보리 결의 속에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지 말라는 그런 표현이 들어있기 때문에 비록 단거리를 할지라도 그것이 탄도미사일일 경우에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반될 그런 소지도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소지가 있다고 해야지. 아니, 소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명백하게 위반되는 거죠. 모든 탄도미사일 발사는 안 된다고 했는데 그런 소지도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군 통수권자까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기자가 그 부분은 조금 더 추가적인 분석이 있어야 할 테고요 라고 물었더니 문재인 대통령은 그렇습니다. 최종적인 판단은 한미 양국이 재원이라든지 종류라든지 궤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 더 면밀히 분석해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번의 발사에 대해서도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여부를 여전히 판단 중에 있기는 하지만은 일단은 미국은 지금까지는 유엔 안보리 결의는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판단을 내리고 있고요. 참 이상합니다. 왜 미국이 판단해야 됩니까? 우리가 판단해야 되죠. 우리가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이니까 안보리 소집을 요청을 해야 되죠. 한국이. 미국 폼페오는 아주 무시했습니다. 한국, 미국, 일본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도 신뢰관계를 해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미국 입장이죠.
장거리 미사일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은 그렇게 태평스럽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4일, 9일 발사한 미사일에 핵을 달아가지고 핵무기를 달아가지고 남쪽으로 쏘았더라면은 문재인 대통령이나 저나 이 지상에서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절체절명의 무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회피 기동이 가능한 이스칸데르형 신형 미사일이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드나 패트리엇으로는 요격이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국가 생존이 걸려있는 문제를 안보리의 명백한 위반이니까 우리가 나서가지고 미국을 끌고 가서 안보리 회의를 소집했었어야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뭐 구경만 하겠다 이런 입장 아닙니까? 이런 국군 통수권자를 믿고 국군이 싸울 수 있고 국민이 발 뻗고 잘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또 덧붙입니다. 남북 군사 합의에 위반되는 것 아니냐는 판단도 필요한데 지금 남북 간에는 서로 무력 사용을 하지 않기로 합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훈련도 휴전선으로부터 비무장지대로부터 일정한 구역 밖에서만 하도록 합의를 한 바 있는데 지난번이나 이번 북한의 훈련 발사는 일단 그 구역 밖에 있고 군사 합의 이후에도 남북이 함께 기존의 무기 체계를 더 발달시키기 위한 그런 시험 발사나 훈련 등은 계속해 오고 있기 때문에 남북 간의 군사 합의를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취지를 위반했다고 하더니 처음 나왔을 때 처음 청와대 발표는 그 다음에는 국방부는 합의 위반이 아니라고 하더니 드디어 대통령은 남북 군사 합의 위반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 군사 위반이 아닙니까? 우리가 훈련하는 것과 북한이 발사 훈련하는 것은 질이 다르잖아요. 우리는 수비용 아닙니까? 방어용 아닙니까? 그런데 북한은 핵미사일 발사 훈련을 한 겁니다. 우리는 핵이 없잖아요. 우리의 핵이 없는 방어용 훈련과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용 훈련은 같지 않죠. 다르죠. 그러니까 남북 군사 합의서 위반이 명백하죠. 그리고 유엔 결의안 위반이 명백하지요. 그렇게 하면은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 눈치 보지 말고 폼페오가 뭐라고 하든 트럼프가 뭐라고 하든 국민 5천만 국민의 생존을 지킨다는 헌법상의 직무를 수행했어야 되고 그것은 유엔 안보리 소집이었습니다. 유엔 안보리 소집이었어요. 근데 안 했잖아요. 왜 안 했습니까? 친미 사대주의자 아닙니까? 트럼프, 폼페오가 안 하니까 나도 안 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작금의 태도는 친미 사대주의입니다. 이승만, 박정희는 친미 자주파였어요. 미국과 친하더라도 국익에 관한 한 무조건 미국을 따라갈 수가 없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쟁취하는 과정에서 유엔군이 관할하던 국군포로 2만 8천 명을 석방해가지고 미국과 거의 단교 상태로까지 갈 정도의 모험을 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도 주한미군 빼려는 움직임이 일어나니까 우리도 핵 개발을 해야 되겠다. 미사일 개발을 해야 되겠다. 미국과 선을 확실히 긋고 그 다음에 인권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는 당당하게 미국식 인권을 우리 한국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미국과 맞섰습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친미는 하지만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국익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친미 자주파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오로지 김정은 눈치를 보면서 그리고 트럼프 눈치를 보면서 대한민국의 국가 이익을 포기하는 친미 사대주의입니다. 친미 사대주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문재인 대통령은 빨리 유엔 안보리 소집을 요구를 해야 됩니다. 하지 않으면은 문재인 세력은 친미 사대주의다. 이승만, 박정희야말로 친미 자주파다라고
규정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친미를 하더라도 우리가 자주를 하기 위해서,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친미하는 거지, 우리의 자유를 포기하기 위한 친미는 그것은 사대주의입니다. 사대주의는 뭐냐? 큰 나라를 섬기는 것을 사대주의라고 합니다. 큰 나라를 섬기더라도 주권 포기하면 안 되죠. 자존심을 포기하면 그것은 노예입니다. 노예로 가는 길입니다. 친미 사대주의는 반미하고 똑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주권을 포기하고 자유를 포기한다는 점에서. 감사합니다.